여러분, 단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손흥민이 LAFC에 입단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축구장에서 일어날 변화보다 더 큰 기적이 교실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존슨 선생님,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10살 토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농구공을 놓고 축구공을 잡은 아이들, 윙어라는 포지션을 꿈꾸기 시작한 꼬마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게 된 한국계 아이들까지.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LA 초등학교 체육교사 마이클 존슨이 직접 목격한 놀라운 6개월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한 사람의 선수가 어떻게 수천 명 아이들의 꿈과 정체성, 그리고 인생까지 바꿔놓았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깨달으실 거예요. 진짜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미국에 남긴 진짜 변화의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LA에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2025년 8월 셋째 주였죠. 평소처럼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왔는데 톰이라는 10살짜리 소년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존슨 선생님,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엔 르브론 제임스나 톰 브래디 같은 미국 스포츠 스타들만 따라하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톰이, 손흥민이 누구야? 저도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몰라요? 지금 LAFC에서 뛰는 최고의 축구 선수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왼발로 골을 넣는 게 정말 멋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농구공 대신 축구공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쉬는 시간마다 손흥민 슛! 이라고 외치면서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아이들이 손흥민의 세레모니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을 넣고 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요. 어떤 아이는 손흥민처럼 겸손해지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학부모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요즘 축구에 푹 빠져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때문인데 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계속 이야기해요. 덕분에 우리 아이도 뭐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 선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들은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면서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교실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영어 시간에 아이들이 손흥민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죠. 그는 어려서부터 독일, 영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야.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언어도 열심히 배웠단다. 그 이후로 몇몇 아이들이 저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꿈과 동기를 동시에 주고 있었던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이 손흥민의 인성을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손흥민은 절대 화내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경기 중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되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큰 꿈을 꾸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LA 갤럭시 산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보조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입단한 직후 저희 클럽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정말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 평소보다 5배는 많은 문의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도 축구 등록할 수 있나요? 손흥민 훈련법 따라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몇 살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학부모들의 눈빛은 정말 진지했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녀를 축구선수로 만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중에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님도 많이 계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수업을 듣는 토미의 어머니였어요. 멕시코계 미국인이셨는데 토미를 데리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존슨 선생님, 토미가 학교에서 손흥민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정말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때 토미가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작은 체구에 큰 꿈을 품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학교에서 보던 그 아이가 맞았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처럼 되려면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토미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매일 연습할 수 있어요.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첫 훈련 날 25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숫자였죠. 연령도 다양했어요. 6살부터 15살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왔어요. 훈련장에서 아이들은 손흥민의 드리블을 따라하며 흙바닥을 뒹굴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공을 놓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코치님, 손흥민은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손흥민의 왼발 슛은 어떻게 연습해야 해요? 손흥민처럼 양발을 다 쓸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이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실력이 좋은 아이가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손흥민도 처음엔 어려웠을 거야. 우리 같이 연습하자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학부모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축구 시작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뭐든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해요. 손흥민이라는 좋은 롤모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아이들이 손흥민의 겸손함까지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골을 넣어도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시스트해준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항상 팀메이트들에게 고마워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10살 소녀 사라가 한 말인데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배우고 있었거든요. 석 달이 지난 지금 저희 클럽 대기 명단은 여전히 길어요. 손흥민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여전히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골키퍼나 수비 포지션을 선호했어요. 안전하니까 공을 많이 안 차도 되니까 이런 이유로요. 그런데 손흥민이 LA에 온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다수가 공격수, 특히 윙어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토미도 그중 하나였고요. 선생님, 저는 손흥민처럼 윙어를 하고 싶어요. 왜 윙어를 하고 싶어? 공간을 찢는 드리블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왼발로 감아차는 슛도 연습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이 아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공간을 찢는다, 감아차기, 컷 인슛 같은 축구 용어들을요. 훈련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해보니 더욱 흥미로웠어요. 손흥민의 플레이 영상을 보고 온 아이들은 오른쪽 윙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계속 연습했어요. 11살 소녀 엠마는 원래 골키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윙어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엠마, 골키퍼도 중요한 포지션인데 왜 바꾸고 싶어? 손흥민을 보니까 윙어가 정말 멋있어 보여요. 빠르게 달려서 골도 넣고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공을 차는 것에서 벗어나 전술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이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깨달은 점이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를 분석하면서 그가 혼자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 손흥민은 골보다 어시스트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정말 멋있어요. 13살 소년 알렉스가 한 말인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나이 아이가 축구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요. 실제로 훈련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전엔 개인 기량만 뽐내려던 아이들이 이제는 패스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손흥민처럼 동료를 믿어봐라고 서로 조언하더라고요. 부모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어요. 한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요즘 축구 게임을 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골만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팀 전체를 생각해서 플레이해요. 손흥민 영향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프로페셔널함을 배우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손흥민의 인터뷰나 경기 모습을 보면서 프로축구 선수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선생님, 손흥민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저도 훈련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진지하고 더 집중하고 더 책임감 있게 변해 있었거든요. 단순히 축구를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LA 정착이 본격화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끔 코리아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곤 하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LA 한인타운의 노포식당 서울분식 앞에는 요즘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사장 할머니께 여쭤보니 손흥민의 LAFC 데뷔전 날부터 걸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도 우연히 그 식당에 있었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가게 TV 앞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모여서 손흥민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손흥민 골 넣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어요. 그분에게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였던 거죠. 아이들은 태극기 응원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평소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던 2세, 3세 아이들도 그날만큼은 열심히 한국어로 응원하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그날 매출은 평소의 3배였다고 해요. 가게 분위기는 예전 명절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 코리아타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곳곳에서 손흥민 관련 상품들을 볼 수 있게 됐고 한국 음식점들은 손흥민 세트 메뉴를 만들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인 커뮤니티의 자부심이 높아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소수민족이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한 한인의 관계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커뮤니티가 정말 활기차졌어요. 젊은 세대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이들도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해요. 실제로 한국어 학교 등록생이 급증했다고 해요. 부모들이 손흥민처럼 한국어도 잘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가장 뜻깊었던 건 세대 간의 소통이 늘어난 점이었어요. 평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가 어려웠던 3세, 4세 아이들이 손흥민을 매개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손흥민이 한국에서 어떻게 자랐어요? 할아버지, 한국 축구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된 거죠. 코리아타운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한국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고 나서는 정말 자랑스러워졌어요. 이렇게 멋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구나 싶어서요. 손흥민 한 사람이 전체 한인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했어요. 단순히 축구 선수의 성공이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계기가 된 거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려하던 2세, 3세들이 손흥민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제 학교에도 한국계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특히 12살 소녀 진아의 경우가 기억에 남아요. 진아는 평소에 자신이 한국계라는 걸 잘 말하지 않던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으면 그냥 미국인이야 라고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LA에 온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급식 시간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 손흥민 알지? 그 선수가 바로 우리 아빠 나라 선수야. 그 순간 주변 친구들이 모두 진아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너 한국 사람이야? 대박. 진아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한국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진아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나도 엄마랑 한국어 배워볼래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진아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비슷한 변화가 다른 한국계 아이들에게도 일어났어요. 14살 소년 케빈은 평소 자신의 한국 이름 경민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친구들에게 내 한국 이름은 경민이야. 손흥민의 민자와 같은 글자야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부모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려고 해요. 손흥민 덕분에 자신의 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을 통해서 다른 문화의 멋진 점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한백인 아이가 진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아야, 너희 나라 정말 멋있다. 손흥민 같은 선수도 나오고 한국 음식도 맛있고 나도 한국어 배워볼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학교 다문화 축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한국 부스가 조용했는데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 하나가 됐어요. 아이들이 손흥민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라며 몰려들더라고요. 한국계 부모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문화를 숨길 필요가 없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손흥민의 겸손함까지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손흥민처럼 실력이 좋아도 겸손해야 해라면서 서로를 격려하더라고요. 13살 소년 데니얼이 제게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저는 반반이에요.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을 보니까 두 나라의 장점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손흥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뜨거운 관심에 답하기 위해 우리 클럽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 스페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했어요. 먼저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분석했어요. 그의 움직임 패턴, 드리블 기술, 슛 타이밍, 공간 활용법까지 세세하게 연구했죠. 그리고 이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분석 시간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여기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를 토론했어요. 아이들의 분석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10살 소년 마커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공을 받기 전에 이미 다음 동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왼발 슛 연습이었어요. 손흥민의 시그니처인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로 감아차는 슛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죠.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몇 주 후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토미가 처음으로 손흥민 스타일 슛을 성공시켰을 때의 기쁨은 정말 대단했어요. 와, 저도 할 수 있어요. 라며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공간 판단 훈련이었어요. 손흥민이 어떻게 빈 공간을 찾아내고 활용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축구 지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해줬어요. 아이들은 훈련복보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뛰었어요. 빨간 LAFC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훈련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질문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선생님, 손흥민은 왜 항상 오른발로 먼저 터치하고 왼발로 슛을 쳐요?
손흥민이 코너킥을 찰 때는 왜 특별한 신호를 보내요? 손흥민의 프리킥 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세밀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축구를 정말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훈련 프로그램의 대기 명단은 몇 주치가 쌓였어요. 이 훈련 끝나면 손흥민처럼 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들었죠.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열심히 하면 손흥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훈련받고 온 날에는 항상 신나해요. 손흥민의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네요.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이들이 완벽함보다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도 하루아침에 이런 선수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선생님, 손흥민도 처음에는 실수했을 거죠? 당연하지. 지금도 가끔 실수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니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의지로 가득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손흥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꼭 한국계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멕시코계, 아프리카계, 백인, 필리핀계 아이들도 모두 손흥민이 최고라고 말했거든요. 11살 소년 호세는 멕시코계인데 처음에는 리오넬 메시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손흥민은 메시와 다른 매력이 있어요. 빠르고 조용하고 정말 멋있어요. 호세의 말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손흥민에게서 발견한 매력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격과 태도까지 존경하고 있었던 거죠. 아프리카계 소녀 자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어도 혼자만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동료들과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상대 선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줘요. 백인 소년 이드는 손흥민의 끈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뛰고 계속 노력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필리핀계 소녀 마리아는 손흥민의 겸손함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실력이 정말 좋은데도 자랑하지 않아요. 항상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멋있어요. 아이들이 손흥민에게서 발견한 가치들을 들어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속도, 기술, 골, 이런 것들보다도 인성적인 부분에 더 많이 감동받고 있었던 거죠. 훈련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손흥민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멕시코계 아이가 한국계 아이에게 너희 나라 선수가 정말 멋있다. 나도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한국계 아이가 손흥민은 우리 모두의 선수야.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손흥민은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모든 인종의 롤모델이 됐어요. 아이들은 그를 통해서 다름이 특별함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계 아이가 김치를 싸와서 나눠 먹으면 멕시코계 아이는 타코를 가져와서 함께 먹었어요. 손흥민도 다른 나라 음식 좋아할 거야 라면서요. 아이들은 손흥민을 통해서 글로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성공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뛰는 손흥민의 여정을 보면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13살 소년 라이언이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손흥민을 보니까 세상이 정말 넓다는 걸 알겠어요. 저도 여러 나라에 가보고 싶고 다른 문화도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손흥민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히 축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요.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세계관, 더 따뜻한 인성을 갖게 해준 거였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이 LA에 온 지 6개월이요. 그동안 제가 목격한 변화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놀랍기만 해요.
축구 한 경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다시 공을 차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더 열정적이고 더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더 서로를 배려하면서 축구를 해요. 경기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손흥민이 만들어낸 꿈이란 동기부여죠.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토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에 소극적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리더가 됐죠. 선생님, 저는 정말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손흥민처럼요. 토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된 거죠. 부모들의 변화도 놀라워요.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손흥민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요. 좋은 롤모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장 뿌듯한 건 아이들이 손흥민의 인성까지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축구 실력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 마음가짐, 가치관까지 배우려고 해요. 선생님, 손흥민은 왜 항상 웃고 있어요? 손흥민은 왜 화를 내지 않아요? 손흥민은 왜 항상 고맙다고 말해요? 아이들의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아이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축구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이었다는 걸요. 손흥민은 지금도 매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진심 어린 태도,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자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요. LA 한인 커뮤니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에요. 손흥민이라는 자랑스러운 동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 거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이에요. 아이들은 손흥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장에서는 아이들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따라하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겠죠. 미국 땅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더 큰 꿈을 갖게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말해요.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아이들 중 몇몇은 정말로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요. 축구 선수가 되든 안 되든 손흥민이 보여준 가치들을 간직한 멋진 사람들로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미국에 남긴 진짜 변화입니다. 축구장에서의 골과 승부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오늘 영상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